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승단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제재가 내려와요. 왜냐하면 그 집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도 교칙이 있고 군대도 국법하고 다른 어떤 원칙이 있는 거예요. 종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에 두 종류가 있거든. 그게 이원론적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종교가 있고, 이원론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종교가 이원론 배경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원론이 인도, 유럽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야. 하나는 완전한 세계, 하나는 불완전한 세계. 완전한 세계, 불완전한 세계. 그러니까 영화 매트릭스 생각하시면 돼요. 불완전한 세계가 매트릭스의 세계. 그리고 여기는 각성의 세계. 요거를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천국이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이쪽이다라고 걔네들은 생각을 하는 거야. 본질은 그쪽. 그리고 그쪽 룰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이쪽 룰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쪽 룰이. 그래서 이쪽으로 지향해 가기 때문에 여기 중간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직자, 종교단체, 기독교, 이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쪽에도 이쪽을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네 방식의 어떤 룰을 만들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사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사관은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어도 대사관에 못 들어갑니다. 함부로 밀고 들어갔다가는 전쟁 납니다. 하기사 뭐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은 대사관에 있는 데를 막 날려버리대. 진짜 이스라엘은 굉장히 나쁜 놈들인데 저렇게 버티는 거 보면 참 대단해. 대단해. 어떻게 보면 북한과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악의 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아니 뭐 공격을 당했는데 공격하지 말라,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고, 근데 너무 잔인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면 미국도 이제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우방들도 그만하라고 하잖아.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심각하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대사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자기네 방식대로 룰을 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천주교나 이슬람 이런 식의. 그래서 이쪽 사회법하고는 달라요. 얘네들이 사회법하고 달라. 그리고 이게 사회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법보다 좀 더 빡시면 좋아. 그러면 사회하고 잘 충돌하지 않아요. 근데 사회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렇게 문제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어디가 되냐면 미국으로 말하면 몰몬교 같은 데죠. 몰몬교 이렇게 보면 거기는 일부 다처제거든요. 미국 안에 있으면서 일부 다처제를 하는 거야. 그럼 국법과 충돌하죠. 국법과 충돌해.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자치로다가 해버리고, 그 다음에 국법을 무시하고 그냥 지그들끼리 공동체로 대규모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그냥 안 나와버리는 방식을 쓰죠. 그러면 국법이 들어가기도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교육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걸 하면 문제가 걸리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자기네 원칙에 준해서만 사는 거야. 그러면 참 처리하기도 어렵지. 그래서 종교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상 사회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지배력을 발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보다 윤리력이 좀 더 좋아야 돼요. 윤리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종교의 특수성이 일부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신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관점이 인도에도 존재해요. 그래서 인도에도 인도 승단은 정확하게 말하면 율입니다. 비나야인데 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승단의 원칙이에요. 승단의 원칙. 그리고 그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제재가 내려와요. 제재가 내려와. 왜냐하면 그 집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도 교칙이 있고 군대도 국법하고 다른 어떤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우선이냐라고 말하면 군대 같은 식으로 생각해 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좀 몇 시에 일어나는지를 난 모르겠다. 군대. 뭐 6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6시에 무조건 다 일어나야 돼. 우리나라 사람이 6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죠. 그냥 6시에 일어나는 놈도 있고, 뭐 5시에 일어나는 놈도 있고, 뭐 10시에 일어나는 놈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군대면 다르죠. 그게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의 어떠한 자기 집단의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칙을 세우는 거. 그게 율이에요. 그게 율.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수법이라고 합니다. 법과 비슷한 건데 지그들만 쓰는 특수법. 특수법. 그래서 승려들은 이것을 비구는 남자 스님은 250개 조항이,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들은, 여자 스님들은 384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견습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삼이나 이런 분들은 10개 다 하기 어려우니까 거기는 준회원이니까 준회원이니까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회원제 이렇게 보면 준회원하고 정회원하고 회비도 틀리고 그 다음에 의결권이 있느냐에 대해서 틀리죠. 대부분 의결권이 있으면 정회원입니다. 의결권이 있으면. 그런데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세계밖에 없어. 하나의 세계밖에. 그 세계의 리더는 누구냐?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요. 이런 데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저거 나오잖아. 지금 이란에 요즘 뉴스에 보면 이란에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했잖아. 헬기가 추락했잖아. 그런데 그게 뭐 비행기가 뭐 30년이 됐는 둥, 뭐 헬기가 30년이 됐다는 둥, 뭐 40년이 됐다는 둥, 뭐 이래가지고, 처음에 사람들은 이란 대통령 비행기가, 헬기가 추락했을 때 혹시 누가 이렇게 공격한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냥 뉴스에 나오는 걸로만 보면 기체결함으로. 너무 오래돼. 근데 진짜 가난하긴 가난한가 봐. 야, 대통령이 타는 헬기가 30년, 40년 된다는 게 말이 되나? 좀 신형 타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대통령이 서열 2위라는 거잖아요. 거기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그럼 누가 1위냐? 종교 지도자가 1위래. 종교 지도자가. 예전에 우리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란 지금 나 종교 지도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분 있죠. 호메이니요. 진짜 많이 들었다.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진짜 많이. 호메이니용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놈 호메이니용. 그 사람이 이란 왕정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달라이라마 같은 식으로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종신.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 밑에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태국하고는 틀려. 태국이나 영국은 영국은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일본 천황하고 약간 비슷한 식으로 국왕이 제한돼 있고 일본 천황보다는 세죠. 왜냐하면 일본은 망한 나라고 그리고 정상적이면 저렇게 망한 국가에서는 왕정이 유지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망한 나라니까 이씨가 날라갔죠. 아니 맞잖아. 그런데 일본은 저게 또라이들이라서 망했는데도 그걸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조용히 입 닫고 살아야죠. 눈치 보면서. 그걸 나대면 안 돼.
태국은 왕이 열심히 나대죠. 그리고 그 태국 그런 거 보셨어요? 그렇게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총리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이렇게 걔네 무릎 꿇는 건 우리 무릎 꿇는 거하고 달리 옆으로 이렇게 꿇거든요. 이렇게 기어가지고 총리도 왕한테 얘기하죠. 조선시대 때 뭐 왕을 아련할 때 뭐 그렇게 안 했겠어요? 우리도 비슷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절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부복해 갖고 있고 뭐 이런 거 하겠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태국이 어떻게 보면 왕권이 강한 거는 태국은 안 무너졌으니까. 태국은 그럼 영국은 무너졌냐? 영국은 안 무너졌지만 좀 더 발전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한되는 거고 제한이 걸리는 거고 태국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 정도가 유지가 되는 거고 좀 더 올라가면 아마 영국같이 제한되든지 안 그러면 날라가겠죠. 혁명이 일어나면서 날려버리겠죠.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그 왕정을 뒤집어 버리고 호메이니 형이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달라이라마 같이 갑자기 종신집권 그리고 종교 뭐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 수장이 최고 위에 있고 그 밑에 대통령이 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게 정치체제가 다 달라니까 우리께 정당하다라고 꼭 말할 수는 없어.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치체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 게 국가가 있고 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공산당, 우리 식으로 하면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뭐 당이 있는 거, 뭐 국민의힘, 뭐 이런 식으로 당이 있는 거는 국가 다음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중국은 아닙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국가 위에가 당이에요. 국가 위에가 당이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비슷한 체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현대사회에도 다양한 체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꼭 우리께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께 맞으면 우리가 정답이면 우리도 힘들잖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정답을 도출했느냐? 아직까지는 없죠. 민주주의 해보니까 그렇잖아. 야,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그 군부 때만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좋은 건갑다. 이라고 했더니, 국가 빚만 더럽게 늘어났죠. 그리고 진짜, 예전에 누구야. 김동길 씨라고 철학과 교수인가 뭐 하다가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게 또 생각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막상 민주주의 해가지고, 군부 독재가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노인들이 힘이 제일 세죠. 노인의 이런 거 진짜 세다. 왜냐면 그게 다 표잖아. 그리고 노인들은 집결력도 더 좋아요. 젊은 애들은 이것들은 뭐 되나? 그리고 숫자도 안 돼. 숫자에서도 적고 얘네는 이렇게 약간 모래알처럼 안 뭉치고 노인들은 뭉치기도 좋고 그 다음에 확 밀어주고 막 이러니까 표 얻으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인회 회장이 그렇게 끝발이 좋대. 진짜. 예전에는 뭐 노인회 회장 그러면 그냥 취미생활 하는 것 같다. 우리 그런 식이었지 뭐 그게 대단할 게 있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의사결정을 하면 새로운 거는 적어지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구태의연한 방식들이 일본이 지금도 도장 찍는 문화고 제대로 사인도 안 되고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코로나 그 지원금 우리도 받아 먹었잖아. 그죠? 주는데 일본은 직접 수령이고 직접 수령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꽂아주는 건 둘째고 지가 직접 가 신청해야 되잖아. 인터넷 신청도 안 되고. 그게 일본이에요. 화석화되는 나라. 왜? 노령층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일본 노트북에는 CD-롬이 있다는 거잖아.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꼭 와가지고 무슨 뭐 제가 앨범을 하나 냈는데요. 그러면서 사인해서 CD를 줘. 그거 어떻게 하라고. CD 주면 내가 햇빛에 비춰봐냐. 귀에 대고 들을 거냐. 뭐 어떻게 하냐. 없어. 기계 자체가 없어. 들을 수도 없어. 그렇다고 내가 네 CD를 들으려고 그 기계를 어디 중고에서 사와야 되냐? 아니 현실이 그렇잖아. 지금은 CD-롬 자체가 없어. 근데 걔네는 아직도 플로피 디스크 쓰는 것도 있대. 플로피 디스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옛날 거. 그거 쓰는 것도 아직도 있잖아. 아, 나 환장하겠네. 우리는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적응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차를 타봐도 좀 젊은 분들은 핸드폰하고 내비하고 딱 바로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음악도 바로 핸드폰하고 다 하고, 어른들은 이거 한번 눌러보고, 저거 한번 눌러보고, 티맵도 한번 써보고, 핸드폰 세웠다가, 그게 연결될 건데요?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되는 거 맞아요. 내가 못하지. 내가 못하지. 그러면서, 작은 거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익숙해서 편합니다. 큰 화면 놔두고 굳이. 아니 지금 시절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빨리 변하는 거고 쟤네는 안 변하는 건데 우리도 곧 그렇게 안 변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른들이 많아지면 그들이 소비 주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들에 맞추는 소비를 기업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못 따라가고 그 사람들은 소비 역량이 적은데. 그러니까 젊은 층은 숫자도 적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소비 역량도 적어.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숫자도 많고 그러면 그쪽에 겨냥을 해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시는 거는 당분간 편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안 변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거 개혁하자 그러면 빵꾸 날 거를 모든 사람이 다 알아도 쉽지 않죠. 왜? 어른들 표가 제일 많은데 당장 내 거를 이렇게 하면 상황이 그렇게.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국가의 종망을 위해서 조금 어른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양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요. 저거는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분을 자녀나 손자를 사지로 내몰 수는 없잖아. 나는 없어. 사실은 나는 없어서 나 때까지는 내가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자기 자식이 메꿔야 되는데 그걸 굳이 부모가 받고 가는 게 정당한가? 우리는 관계 없다니까. 나는 뭐 내 자식은 뭐 없는데 뭐 나 단종이잖아. 단종. 그래서 그 생각하기 단종 아니면 더 웃겨. 그치? 단종도 웃긴데 단종 아니면 더 웃겨.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래서 이론론 세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세계밖에 없어요. 이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의 총 리더는 예전에 왕이었었고 종교가 아닙니다. 왕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종교는 무조건 이 안에서 작동을 해야 돼. 왕의 영역 안에서 작동해야 돼. 그래서 동아시아 종교는 특징이 뭐냐면 어용적입니다. 어용적입니다.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갑자기 이렇게 되게 재밌잖아. 우리 어저께 저 법주사 갔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가 승군들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점 중에 주요 거점 중에 하나였었다. 그래서 벽암각성, 뭐 사명당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남아 있다더라.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당연히 국가가 위험할 때 종교도 나서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국가가 불교를 열심히 패고 있었죠. 패고 있었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나섰을까? 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도 그거를 지키고 나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현대 문제로 환원해서 시키면 저는 사실 뭐 수입 자동차에 관세 붙이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게 봅니다. 그냥 풀어주는 게, 내가 차에 대해서는 진짜 파격적인 얘기를 잘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마 종교인 중에서 제일 파격적으로 잘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면허가 없어서. 나는 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저놈이 뭘 어떻게 하려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도 자동차 기술력으로 올라왔으면 관세를 없애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관세를 없애고 그냥 경쟁하라고. 경쟁하라고. 더 안 좋은 차를 더 비싸게 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거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살라고. 저 정도 힘이 있으면 이제는 거기서 살아남는다니까. 그러면서 한 단계 발전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쩔이에요. 이러면 열면 진짜 죽어. 그때는 어느 정도 보호막을 쳐줘야 돼. 근데 현대자동차 정도면 전 세계 5위 자동차 메이커예요. 그렇게 약하지 않아. 그 정도면 풀어놔주면 살라고 노력해서 한 단계 끌어올린다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제 생각할 게 있어. 그래도 질이 떨어져도 국산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뭐하러 꼭 굳이 국산이어야 됩니까? 그냥 싸고 좋은 걸 사면 안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요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파는데 이유는 싸고 좋아서요. 아마 다이다이로 풀면 현대보다 싸게 들어올 수도 있을걸? 그러니까 우리는 왜 누구를 위해서 전 국민이 비싸게 사줘야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몇 명은 배불러. 근데 전 국민이 힘든 거지. 우유값, 빵값도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 왜 몇 명을 위해서 전 국민이 힘들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수입품을 쓰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 딴 데서 벌면 돼. 모든 거를 다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지 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관점이 조금 사실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불교를 좁히고 있었는데 그 국가를 위해서 계속 나서줘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느냐? 이거는 민주주의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무능한 정권이 계속 존속할 때 그 무능한 정권이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 차라리 그냥 때려치라고 하는 게 낫냐? 우리는 다 해봤죠. 이 나라는 진짜 민주주의 역사가 엄청나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다 해봤다. 하야도 시켜보고 법으로 잘라도 보고 자살도 하고 깜빵도 가고. 야, 진짜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를 두는 국가가 있나? 최고 권력자를 상대로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했어. 그래서 하야부터 자살까지. 아니면 갑자기 대통령 하다가 갑자기 깜빵으로 가. 와, 이거 진짜 아니야. 누구를 비하하거나 누구를 편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너무 진기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진기하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또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 분야와 관련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상하잖아. 보통은 이렇게 안 돼. 그건 독재자들이나 아주 심한 경우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네. 현직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 이렇게 암살도 있었잖아. 와, 진짜. 그죠? 너무
너무너무 특이하지. 한국 대통령사는 진짜 너무 좀 개인적으로는 다 옳고 그러냐를 떠나서 그냥 슬픈 겁니다. 이런 식의 대통령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사는 게 약간 쪽팔려요. 쪽팔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시시비비를 따져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시시비비를 마치 그거는 너무 선을 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하지 말자. 우리는 사실 그런 주의거든요. 그 사람도 다 잘못하고 털어내면 다 뭐 문제들이 있어. 그래도 사람을 너무 모욕적으로까지는 안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래도 우리가 뽑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 그 생각은 있어요. 그 생각은. 그러니까 어느 당을 떠나서. 근데 지금은 너무 그런 게 치열하니까 그러면 민주주의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뺏기면 감방을 가야 되거든. 그러면 조작을 하죠. 내가 안 가려면 내 편을 밀어 넣는데 협조를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왜 승려들은, 조선시대 때 승려들은 국가에 충성을 하려고 했느냐. 그것도 국가가 부당하게 당신들을 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왕의 영역 안에 종교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는 왕의 영역. 여기서는 왕의 영역이 있고 종교는 이쪽 영역이고 이 중간재쯤에 존재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마치 대사관처럼. 그래서 요 안에 있어도 요 말을 안 듣죠. 왕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왕과 교황이 충돌하고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저 이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종교가 이겨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란이나 저 티벳이나, 제가 티벳 같은 데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종교가 최고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나라가 다 골로 갑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저는 정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마음이 착한 사람일 수는 있어, 종교 지도자가. 그런데 그게 국제사회의 경쟁 구조에서 이익적 가치를, 국민을 위한 이익적 가치를 창출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저는 트럼프가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왜 트럼프를 미국인들은 지지하는가? 우리보다 2배나 잘 사는 미국인,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강 국가의 국민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왜 저런 사람을 지지하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이 또라이긴 해도 미국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줘. 진짜 양아치 짓을 하지. 우리한테도 바로 그러잖아. 주한미군 더 유지하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 싫으면 빼고. 이게 협박하는 거거든. 너네 지금 우리가 빠지면 국방비가 훨씬 더 많이 늘을걸? 너네 자력으로 막으려고 하면, 그걸 안정된 정도,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라는 게 그 군사적인 것도 있지만 볼모라니까. 미군이 몇 명이 죽으면 미국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볼모거든, 볼모. 그런데 그 볼모를 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돈을 더 많이 들여서 무기를 첨단화시켜서 막아야 되고, 그 돈이 더 많이 들걸? 이라고 협박하는 거죠. 진짜 양아치지.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센 놈이 토할래 맞을래 뭐 이런 거거든. 진짜 안 좋은 행동인데, 그건 우리 맞는 입장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1조라도 벌잖아. 아니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어때? 괜찮은 거 아니요? 지금 미국이 뭐 트럼프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바이든도 그렇게 나오잖아. 미국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공장을 미국에다 치워. 인건비가 비싼데요? 그건 네 사정이고. 아니 그렇게 나오잖아. 계속. 그래서 우리 삼성도 거기 가서 짓고 있고, 야 우리 지금 애들 취업 자리도 없는데 왜 거기다 공장을 지어? 아니 맞잖아. 지금 애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근데 두드려 맞으려니까 가는 거 아니오. 그래서
그런 식의 이기주의가 올바른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에게는 정당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익이냐 모르겠어. 그건 좀 더 지나봐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우방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현대 사회가 지금 그런 식으로다가 다 패권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저러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가 야, 그 사이에서 우리 좋은 말 하면서 삽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놈이 들어? 그러니까 제가 티벳 같은 데를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는 안 돼. 미안한 얘긴데. 우리도 꼭 그런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꼭 그런 경우 있어. 그러니까는 뭐 물건을 이렇게 샀는데 상태가 걔가 올려놓은 거랑 달라가지고 뭐 반품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비대면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면인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님이 뭐 그렇게 자비스럽게 하셔야지 굳이 그렇게 그런 때는 또 자비야. 야 네가 사기쳤잖아.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사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밑장 빼기가 비일비재하다고. 정의나 도덕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티벳은 계속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쫓겨나서도 왜 개선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바꿔야지. 우리도 바꿨잖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조선을 날렸고, 우리가 날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시 복구시켜줬냐? 아니죠. 좁혀버렸죠.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그건 굉장히 잔인하게 했어. 전주 이씨들을 완전히 그냥 집에서도 못 살게 했죠. 집도 뺏어버렸죠. 그게 낙선제잖아. 다 뺏었잖아. 그래서 뭐 반값을 주고 뺏은 것도 아니고. 아니 계속 대대로 제가 창덕궁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 갑자기 문화재니까 너 나가. 뭐 이거잖아. 야 그러면 그게 한 번만 바꿔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생각이에요. 통도사가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갔으니까 너네 나가. 야 그게 성립이 되냐? 우리가 대대로 살고 있었는데 경복궁이나 창덕궁에서는 일어난 일입니다. 또 나가. 그때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줬어? 아무도 안 막아줬어. 왜? 너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티벳도. 그렇게 해서 비판적으로 가고 좀 더 유능한 정부들이 들어섰으면 사실은 50년대에 다 망명정부로 나왔어도 어느 정도 이상 성공할 수도 있어요. 성장할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계속 이러고 가는 이유는 그게 종교 지도자가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잔인할 때 아니면 그럴 때 치고 못 나가. 치고 나갈 수가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다. 아유, 내가 나같이 이렇게 약간 소란스러운 거 좋아하고 시끄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도 뭐 공사 같은 거 이런 거 걸리잖아. 그래가지고 무슨 뭐 방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놈이 대충 해놓고 또 튀고 이러면 가서 뭐 힘들어요. 아니, 현실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룰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인도 같은 데는 승려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 그러니까는 이 사회와 유리되어 있는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이에요.